안녕하세요. 마사통의 마사장입니다. 저는 성공하는 태국 마사지 샵을 만들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요전 시간에는 그 요건들 중에 하나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가격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태국 마사지는 훌륭한 마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훌륭한 마진율이라는 것도 요새는 먼통이니 먼타이니 하는 핸드폰 앱으로 반값 장사들을 하는 업체들이 하도 많이 생겨나는 바람에 이제는 그 태국 마사지 업체가 가격을 얼마를 받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가격 규제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들 괜한 짓들을 하는 바람에 전에 같으면 태국 마사지 샵을 차리기만 하면 좋은 마진율을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젠 달라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는 이미 그렇게 많은 태국 마사지 업체들이 반값으로 장사들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반값으로 장사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저가의 운영 방식이 왜 잘못된 방식인지, 그리고 왜 저가 샵들이 결국에는 정상가 샵들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가 샵들은 정상가 샵들의 반밖에 안 되는 가격들을 받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평균 객단가가 반밖에 안 되고 마진율도 반밖에 안 되고, 그러므로 당연히 수익도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반값의 운영 방식이 맞는 방식일까요? 저는 현재 저가샵을 운영 중이신 업주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왔다 간 것 같지만 결국에 한 달 매출을 결산해 보면 높은 매출이 뜨시던가요? 정상가 샵들보다 모든 면에서 힘은 배로 들지만 매출은 절대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저가 샵과 정상가 샵의 한 달 매출이 모두 똑같이 1,000만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 보죠. 그랬을 때 저가 샵들은 반값으로 장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간 손님의 숫자로는 정상가 샵들의 2배의 손님들이 왔다 간 것입니다. 반대로 정상가 샵들은 저가 샵들의 반밖에 안 되는 손님들이 왔다 간 것이고요. 그렇다면 매출액은 어떨까요? 저가 샵들과 정상가 샵들의 손님의 수는 2배의 차이가 나지만 매출액은 결국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운영 방식이 정답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저가샵 업주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새 웬만한 집들이 모두 다 반값으로 장사들을 하고 있고 요새 경기에 그렇게 안 하면 손님이 있어요? 라고요.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정상가 샵들은 손님들이 없어서 다들 망해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정상가 샵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수익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고정지출의 관계를 따져봐도 정상가 샵들의 수익이 저가 샵들에 비해서 훨씬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산을 조금만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십시오. 정상가 샵들은
손님 한 명을 받을 때 저가샵들보다 2배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또 관리사의 숫자도 저가샵들처럼 개수뛰기를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샵들만큼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저가샵들은 가격도 정상가 샵들의 반밖에 못 받는 것이고, 또 개수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가 샵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관리사들을 써야 하니 당연히 고정 지출도 배로 들어갑니다. 저의 계산이 틀리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가샵들의 업주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살 깎아먹는 운영이라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더 나은 소득도 못 가져가고, 어떤 포지션의 직원이든지 노동은 배로 하고 있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태국 마사지 업계의 가격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아진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태국 마사지샵 창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관리사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도움을 딱히 받을 만한 곳들이 없었기에 지금처럼 아무나 돈이 있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태국 마사지 창업 카페가 생겨나고 커지면서 그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창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샵에서 근무를 해보지도 않고, 또는 이 업을 알 수 있게 되는 어떠한 과정의 노력들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들을 하니까 이런 가격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그렇게 태국 마사지 샵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가게들을 차려들은 놨는데, 오로지 아는 것이라고는 핸드폰 앱으로 반값 장사를 하는 것밖에 모르니 당연히 가격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처럼 마사지 가격들을 흐려놓아 그 좋았던 마진율을 떨어뜨리고 전체 태국 마사지 샵들을 장사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과 주범들은 바로 운영을 전혀 모르고, 거기다가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태국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비노력형 업주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전 동영상들에서 10년을 넘게 태국 마사지 샵 사장으로 살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쯤에서 그럼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얼마의 가격들을 받으며 어떻게 장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제 스토리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실제 경험담들을 들으시고 현재 저가로 장사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바보같이 저가로 장사들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고, 만약 앞으로 창업들을 구상 중이신 분들은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운영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셔서 훨씬 더 좋은 수익으로 장사들을 하시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이 장사를 접은 날까지 정상 가격들로 장사를 단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1시간짜리 마사지는 가격표에 기재해 보지도 않았고, 1시간짜리 마사지를 해드린 분들은 정 1시간짜리 마사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손님이라는 판단이 설 때만 타이는 1시간에 5만원, 아로마는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해드렸고, 가격표에는 최소 1시간 반부터 기재를 해서 타이 1시간 반은 7만원, 2시간은 9만원,
2시간 반은 12만원, 아로마 1시간 반은 9만원, 2시간은 12만원, 2시간 반은 15만원의 가격들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후 처음으로 하는 오픈 기념 할인 행사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고, 장사를 하면서 의례적으로 다들 하는 오전 할인, 커플 할인 그런 거조차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현금을 내겠다고 가격을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고 장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가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업주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들과 현금을 내도 안 빼주고 장사를 했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믿지 않거나 또는 그런 가격으로 장사를 하면 비싸다고 다들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가샵 업주분들은 그런 반값으로 밖에 장사를 안 해봤을 테니 제 말을 믿지 않거나 분명히 샵에 왔다가도 손님들이 비싸다고 다 가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당장 앞만 보고 멀리 있는 숲을 못 보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비싸다고 가버리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그런 손님들은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가버리는 손님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 마사지를 받으러 갈 때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샵의 가격들을 비교하면서까지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핸드폰 앱으로 반값 가게만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싸다고 그냥 가는 손님이 한 달에 10명이라면 저의 기준으로는 70만원을 버리더라도 양질의 고객들로 단골들을 쌓아나가는 운영을 해나가야 비전 있는 가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사지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고도 여유가 남아 있을 때 받으러 가는 2차적인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말은 이 마사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어야만 자주 받으러 올 수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기에 돈 몇 푼 싼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기가 마사지를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사지 샵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로 단골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좋은 단골들이 많이 쌓여야지만 그때부터는 만족할 매출이 달성되고 유지 또한 꾸준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저의 철칙이 항상 통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시간을 가지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해서 저가로 장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사지업은 손님들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맨 처음엔 조금 더딘 성장을 하게 되더라도 가격을 흐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좋은 단골들을 차츰차츰 유치하여서 매출의 60% 정도는 단골들이 올려주고 40% 정도는 초객들이 올려주는 탄탄한 매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샵을 오픈해서 뚜렷한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운영을 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엔 몸만 고생만 하는 가게가 됩니다. 물론 시간만 흐른다고 무조건 매출이 향상돼 나가는 가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불만족으로 인해 재방문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손님들이 있다면 그중 대다수의 손님들은 마사지를 받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불만을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그러니 항상 미리 모든 면들을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하여서 되도록이면 컴플레인들이 안 생기게끔 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 내가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손님 응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의 운영 방법들과 가격으로 항상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고 항상 6개월 안에는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그런 후로부터는 보통 월 3천만 원에서 최고는 5천만 원까지의 훌륭한 매출을 올리며 장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사지 샵은 절대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샵을 창업하시면서 가격을 결정하실 때 절대로 저가로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10년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어떤 가격들로 어떻게 장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가로 운영 중이신 저가샵 업주분들은 하루빨리 깨달으시고 가격들을 정상 가격들로 바꾸시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태국 마사지 업주분들이 다 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들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저의 오늘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오직 손님의 입장뿐이신 분들은 유익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판단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태국 마사지의 제일 기본이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태국 관리사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편도 꼭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사통의 마사장이었습니다.